그 전에 먼저 들어가 놓은 건 안 바뀌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적용시켜 놨는데 먼저 들어간 거라서 저게 이거 끝내야 될 거예요. 괜찮을까?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칼 같은 무기라. 보자. 이게 얘를 잡은 다음에 피를 바꾸면은 풀체력으로 인식이 되잖아. 얘도 침묵 먹이면 못 오는. 그다음에 정말 요거는 잘하셨어. 아껴놓는 게 안전하겠죠. 저번에 암흑광기로 상대 거 훔쳐온 다음에 울부짖는 영웅 건 것보다는 그것보단 묘수인 것 같아. 야, 이거 아키나이 들어왔으면 얘 침묵 걸 필요 없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닌데. 아, 저 힐 해놨어야 됐구나. 어디가 잘 작동하는지 모르냐. 내 덱이 좀 무거워. 마상을 잘 이겨야 나야 바다가 큰거 같을걸? 한 발이면 충분하죠. 진하게 놀아보자고. 서로 이제 트레이드 한 건가요? 6코스트짜리 나는 집행자 가져가고 상대는 최강이 가져가고. 아까 경매로 저거 찾은 거죠?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통을 느껴.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자, 아까 퓨진 냈었죠. 나 까먹었다. 스타일라그였으면은 죽었어야 됐네. 근데 퓨진만 2개 줬어. 이상하게 스타일라그보다 퓨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 안두인 그 상대는 아직 고승이라고 하긴 조금 영예롭게 이르고 싸우리라. 빛이 우서를 승리를 불러올 만나가지고 이건 것입니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음. 이거 요거 냈다가 2코 못 찾으면은 다음 턴에 어딜 써야 돼서 일단 필드 사제가 그러니까 마상 이후에는 마상 카드 확률 버프를 안 받고 오히려 지금 요거랑 요게 잘 나오죠. 그래서 티어가 올랐다고 봐야 되고 저는 5번째로 강한 직업인 것 같아요. 드루이드 아래. 괜찮을까? 드루이드가 네 번째고 망자를 불렀는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드 다음이 흙이 아니라 오타 치셨어. 드 다음이 사제고 예, 도적은 법사보다 위. 지금 제가 리스트에서 도적이 좌측에서 2번째에 있죠. 괜찮을까? 내 운명은 결정돼. 주술사랑 흑마가 양꾼 위. 주술사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 6위. 흑마 7위, 양꾼 8위, 전사 9위. 근데 주술사, 사제, 흑마, 양꾼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양꾼이 좀 떨어지고 흑마까지는 이제는 좀 동급으로 볼 만한 것 같아요. 예. 아, 망했네.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거도 내자. 야, 근데 요거 쳤다가 실수해가지고 어떡함? 결정됐다. 기사 잘 잡아서. 순전히 그것 때문이야. 이번에 추가된 카드는 법사가 더 좋아. 최상급 상단에 2개가 추가됐어 일단은. 근데 도적이 기사를 잘 잡기 때문에 이건 내 운명은 결정돼. 여기서 저거 사사 쳐놓는 것보다 그냥 신성화 맞으면 진다는 생각으로 했어. 어차피 상대 옷코스 있어.
카이브 필요 없어요. 그냥 어빌로 병력 소지 카운터 할 수 있으니까. 그 도적이 영웅 비중이 제일 높은 직업이잖아요. 영웅이 필드에 싸우는 비중이 영능 때문에 제일 높잖아. 맹독도 있고. 근데 용사의 지능검은 그리고 신성화 지능검 신성화가 필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지 영웅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물론 뭐 기사가 필드를 잡으면은 지능검으로 본체 치면 아프긴 하죠. 이거 어차피 못 이겨.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그래서 도적이 하늘손은 이 영웅의 필드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서 그 점에서 성기사랑 상성이 좀 좋은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성기상 만나니까 그냥 끝났죠. 참 투기장 6천승 됐었죠. 흑마 안 한지 좀 됐죠? 흑마 해볼까? 어둠을 맞이하라. 법사는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누더기보다 얘가 조금 나요. 라팜의 저주. 최하급 갑니다. 저것도 내 생각에는 TCG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이 기획한 카드인 것 같아. 저거를 꼭 벤브로더가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 카드를 만든 사람이 TCG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부족한 건 확실해. 애초에 저런 저주류 카드들은 매직 더 게더링 초창기부터 있었는데요. 그 매직 더 게더링의 고문대류 뭐 그런 류 카드를 좀 잘못 이해하셨어 그분이. 일단 하스스톤은 아티팩트 시스템도 없고 저 카드를 기획한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사람은 TCG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겁니다. 이게 1턴 늦게 나가는 공허괴물이나 건기보다 그냥 화염술사가 낫거든요. 병력 소지 카운터도 칠 수 있고.
제가 화염술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대부분 랩터로 쓰이는데도 제가 상급 최상위에 있죠. 상급 최상위에 아직도 갖다 놓은 이유가 그래도 마법사는 펴펴를 더 올리긴 했어. 펴펴는 영웅 압박이 좀 되기 때문에. 꼬리 전사가 상급 최상, 화염술사 그 아래 있죠.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병력 소집을 이 게임에서 제일 카운터 치기 좋은 카드, 그게 화염술사고, 화염술사 티어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었어요. 뭐 그래도 아무 때나 강화 랩터인 단건국에서 같이 최상급에 보내는 건 좀 오버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지금 2코 많고 3코 없는데 요거나 요거 중에 하나 집어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턴 먼저 뜨는데 어비를 안 쓰게 만들어주는 카드죠. 광기 화염술사는 2턴에 낼 거 없으면 어비 써야 되잖아. 2턴에 3코 만들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리스크는 화염술사가 더 적은 건데, 리스크는 가벼울수록 더 적은데 교환 효율은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자기가 화염술사 쓸 때 병력 소지 쓰면 안 됩니다. 뭐 기사가 병력 소지 픽한 덱에서는 화염술사 같이 떨어지겠죠. 2턴에 어빌 쓸 수는 없으니까 화염술사 내면은 3턴에 병력 소지 뽕인. 상대가 뭐 내줘야 돼. 그러면 먼저 박은 다음에 쓰면 되긴 하죠. 이런 경우에도 늑대인간 압도 뽕을 뭐 맞겠다. 화염술사로 건폭 한번 쓴 다음에 늑대인간 질풍 달리겠다.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죽고. 요거는 이제 멀록을 닮은 흡수력 괴물이었죠. 어제 방송에서. 이거는 너무 미친 픽으로 나온 거야. 지금 여기 흑마가 없는데 인프 두먹이 여기 있고 지옥불 정령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있고 드워프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등급에서 흑마가 픽할 수 있는 근데 걔 행상이 있는 드워프가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카드랑 그 다음으로 좋은 카드랑 6번째로 좋은 카드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인프두목의 경우는 제가 불정 빼고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하수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투기장 기준으로 하수인만 놓고 따지면은 불정이 제일 좋아요. 일단 그 어떤 전설도 불정보다 좋지가 않고 사바나 사자도 불정에 비하면 좀 아쉬운 카드죠. 근데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난 인프두목이라고 생각해. 지금 저 코가 쓸데없이 많은데 4코는 텅텅 비거든요. 여기서 운명의 파멸 뭐 말가니스 욕심내는 것보다 강화 로봇 하나 집습니다. 원래는 운파가 나아요. 강화 로봇은 조금 이제 운파보다 어떻게 보면은 운이 더 심한 카드라서. 종자를 픽하고 싶으실 때는 흑마니까 사실 1코스트 픽하는 게 리스크가 다른 직업들보다 적거든요. 그 부분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흑마는 영능이 들어오기 때문에 핸들을 좀 버리는 카드들이나 아니면은 카드 한 장값 못하는 올빼미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다른 직업보다 집기가 여유가 있어.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 위주로 집으면 안 됩니다. 흑마로 할 때 올빼미는 나오면은 꼭 픽하고 가고 그러면 안 돼요. 흑마도 올빼미 필요 없긴 해요. 그래서 종자를 지금 픽하셔도 상관없는데, 종자를 픽할 때는 자기 덱에서 보셔야 될 게 있어.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빨간 글씨를 칠해서 뭐 종자를 픽할 때는 뭐 여기 리스트상에서 그렇게 설명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리스트상에서는 별도 설명이 없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종자가 들어가는 덱은 공격력 버프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1코스트 1일에 첨보만 가지고 저거를 쓰겠다는 거는 솔직히 아쉬워. 상대가 전리품 수집 같은 거 항상 내주는 것도 아니고 랩터를 잡기에도 너무 시간이 뺏깁니다. 그리고 요거를 들고 가서 멀리건에서 그렇게 이득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1코가 멀리건에 잡히면 들고 가는데 요거 들고 왔다가 만약에 2코 안 잡히면은 그러면은 2턴에 영능 쓰죠. 그러면은 오히려 손해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거기다 후반 들어오시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상. 종자를 픽을 할 때는 초반부터 내가 빠르게 하수를 선점했을 때 첨부 하수를 뭔가 내가 그 필드를 쉽게 잡아낼 수 있는 상대를 짜증나게 하는 그런 공격력 버프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없어. 그 다음에 서큐버스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행사제를 들어야 된다는 거지. 인프 폭발은 컨스에서 이제 흑마하시는 분들은 되게 편하게 해주니까 요걸 투기장에서 팡팡 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요거는 망픽이에요. 이 코스트는 지금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파수병이 중급이고 쟤네 둘은 하급이죠. 리스트상에서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서. 파수병은 230체는 어차피 320체만 못해요. 320체였으면 상급으로 갔겠죠 저게. 근데 후반 드로우시에 리스크가 조금 적습니다. 내 영웅이 압박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테고 굳이 도발이 어떤 직업한테 필요하냐면 역시 영웅픽 잘 까있는 도적과 흑마한테 도발 하수가 중요하겠죠. 더군다나 도적은 이거 자체는 도발이 아니기 때문에 후반 드로우시에 그렇게 활약을 못할 수도 있어요. 파수병이 그냥 악어로 나갈 수도 있어. 근데 흑마는 드로우를 2번씩 하기 때문에 후반에 파수병을 활용할 때 웬만해선 양쪽 도발이 가능합니다. 지금 충분 5코 사수가 모였는데 여기에 크발디를 더 한다는 거는 좀 욕심 같죠. 인프 소환사의 경우도 아까 전에 드워프 안 집었고 인프 두목 때문에 지금 롤이 너무 겹쳐. 3코스트가 적은 덱이지만은 수행사제를 3턴에 내는 거랑 3턴에 인프 소환사를 내는 거랑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필드 영향력은 인프가 훨씬 좋고 드로우 돌려받는 것까지 쳤을 때 그리고 어차피 공격력 1이 필요할 때 주로 활약하는 하수들이라서 약간 겹치는 감이 있어요. 물론 인프 소환사는 리스트에서 상급에 있고 얘는 중급 하단에 있죠. 수행사제는. 인프 두목은 인프 소환사에 비해서 사실상 모든 면에서 앞서는 하수기 때문에 만약에 인프 두목 들고 갔다가 그것도 선턴이 동전도 없는 선턴이 인프 소환사까지 핸드에 들어와 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손해요. 그럼 뭐 둘 중 하나 3턴에 내고 다른 거 4턴에 내면 되지 않냐. 아니면은 난 다른 거는 뭐 7턴 이후에 낸다. 인프 두목이나 인프 소환사나 6턴 이후에 낼 거면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롤이 겹치는 하수들이 있을 때 그리고 보석 박힌 닥전벌레 2턴에 나가면은 3코 하나 찾겠죠. 그런 거 치면은 3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일 교환값이 좋은 거 저 1코스트 저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 중요한 카드가 아니고 악마가 없진 않아요. 이런 거 카드 2장 버리는 것보다 그냥 내면은 뭐 게임 터지죠. 돌주먹과 어둠의 행상인 지금 뭐 2코 폭발에다가 이 정도면은 돌주먹 들을만 한데 어둠의 행상인이 아까 전에 되게 중요한 카드라고 했죠. 내 생각에는 흑마 일반 픽 지금 4순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벌목기 아래니까 저게. 그러니까 공포의 지옥불 정령이었으면은 어둠 행상이 안 집습니다. 더군다나 공허 소환사가 지옥불 정령만 내도 그냥 그 판을 이기는 거야. 지옥불 정령이랑 어둠 행상인이면은 지옥불 정령을 집는데 돌주먹은 지금 수호병이 먼저 버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영웅착취나 부캐크라켄 같이 초반에 활용 못하는 카드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커브를 지금 뭐 그렇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위니가 강하기 때문에 위니 덱으로 가자라는 것보다는 굳이 6코스트 하수가 필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흑마법사의 업의 특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요런 거 집을 순 없죠. 없는 카드들이니까. 이제 또 약간 위니 컨셉 생각하면은 종자에 이제 눈길이 가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4코스트 부실하죠 지금. 이쪽이 나아요. 길블리는 절대 지금 픽하시면 안 되고. 비룡도 있으니까 그냥 죽고는 다다 익선으로 보이거든요. 소환의 돌은 지금 1코 주문 4장에 2코 주문 1장, 3코 주문 1장, 6코 주문 1장. 저거 집으면 안되고. 검제작대가가 차라리 1코에 그러니까 지금 화염인프 말고 낼 거 없으니까 요거를 들고 가고 후반 들어오시는 무기 횟수 줄이기 뭐 그런 식으로 쓰겠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별로예요. 차라리 저 코스트 하수가 많은 덱이니까 코스트는 겹쳐도 내 약한 하수들의 공격력 버프를 주는. 지금 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정용도 용이니까 용 3장입니다. 그리고 3코스트에 인프도목 딱 잡혀주면 편한데 없으면 지금 좀 문제 많죠. 이건 아주 좋은 픽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상에서는 하급에 있지만은 그거는 1픽 기준이고 지금은 29번째 픽이죠. 일단 울부짖는 영혼이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을까 를 보셔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요정용 능력을 푼 다음에 요정용한테 압도 걸기. 그거보다는 그건 말이 안 되고 압도를 건 하수를 한번 풀어주기. 그건 되네.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지금. 차라리 양쪽 신성화. 어차피 나한테도 악마는 별로 없는데 양쪽 신성화. 이거 비룡이 있으면은 조금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꽝 터질 수도 있어요. 굴단! 그 상대는 스랄! 돔 해머를 위하여 네 영혼은 내 것이다. 덮고 못 집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불을 들고 가는 거는 좀 삼가셔야 돼요. 이런 유형에서 내가 페이드 막 야정 타이밍에 페이드 밀리지 않을까. 그거는 필요악의 걱정이고, 적구가 많은 덱이라는 거는 적어도 초반에 페이드 밀릴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라서 지불 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영착 들고 가는 게 나아요. 영착은 들고 간 건 아니라 들어온 거긴 한데. 정말 이야말로 칼을 다오. 이제 요거를 내면은 인프 두목의